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갑진년의 을목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갑목일간과 갑목일주 6개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떻게 갑목일간이 살아가는가, 어떤 운이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오행은 같죠. 을목이나 요 갑목이나 오행은 같은데 이제 음양이 바뀐 이 을목의 운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을목이라는 거, 을목은 이제 갑목에 비해서 어떻죠? 이게 음의 이제 목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음의 목이다. 그러면 갑목은 양의 목이다. 목이라는 성정은 좀 인자하고 조금 영석이 맑고 시작하는 기운이고 이런 기운이 있는데, 이 을목은요 갑목이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갑목은 첫 번째 퍼스트 시작 어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돌진하는 직선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는데, 을목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이제 좌우로 퍼지는 수평 운동을 한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건 뭐죠? 일단은 가긴 하지만 이 목의 특성상 시작하고 움직이고 뭔가 가긴 하지만 이게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의 눈치를 좀 봐서 처세술을 부리면서 이렇게 내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을목은. 그 십성 심리로, 우리가 십성의 심리로 을목이 어떤 심리를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겉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정제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속심리는 이게 겁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라는 것은 뭐죠? 이게 음의 목이기도 해서, 일단은 정제는요 꼼꼼합니다. 꼼꼼. 현실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리적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나 난간을 부딪히면 나의 어떤 실리를 따져서 좀 비껴갈 줄도 알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안다. 하지만 이 속심리는요 겁제의 심리를 갖고 있어서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을로서, 우리가 갑과 을을 얘기하잖아요. 고용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은 져주고 하지만 언젠가 이거를 내가 이길 거야 하는 호승심이라고 하죠. 이기고 말 거야. 호승심.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짜 이 처세술이 강합니다. 처세술. 내가 나중에 이기기 위한 어떤 처세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갑목일간은 좀 융통성이 없다. 오로지 직진만 한다라고 얘기하면, 을목일간은요 이 융통성과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다음에 어떤 일에 어떤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목보다는 조금 진화한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영화 중에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아이언맨의 원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인질로 잡혀서 어쨌든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첫 번째 아이언맨 1호 같은 경우가 좀 둔탁하고 시작하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감목의 형상이라면, 아이언맨 2, 3를 거듭해가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나노 입자를 활용한 어떤 아이언맨 슈트가 새로 개발이 계속 되거든요. 그 모습이 어떤 융통성과 부드러움이 겸비된 그런 을목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을목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을목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쵸? 2024년 갑진년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이전의 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을목이 잘 보면 여기 뭐 한 6년 전
기해년부터 보면 이 해자축의 계절로 보면 이게 수의 어떤 겨울의 시기를 거쳐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임묘진이 이 목에 이 봄의 시기를 거쳐왔지만, 자, 을목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거든요.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가 되는데, 이 생명체가 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물론 이 물도 필요하지만 수도 필요하지만요, 화기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2019년 기해년부터 보면 천간지지로 화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십성으로도 보면 을목이 해수에는 어떤 사지, 을자, 병지, 을축, 세지에 이제 약한 기운을 조금 지나서 이민년에는요, 을목이 인을 만나서 이게 겁재 제왕지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계묘년으로 비견의 걸록주로 내가 뿌리를 얻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으나 천간의 도움을 받긴 받았어요. 수생목으로. 그런데 어떤 성과나 뭐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만큼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아직 하늘에는 비구름과 먹구름이 드려져 있었다. 내가 열심히 활동했지만. 자, 그래서 보면 내년 24년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진토에 을목이 진토를 만나면요, 이게 정제에 어떤 안정된 재물도 되고요, 현실도 되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활동했던 이 목의 기운이 천간으로 드디어 드러나는 기운이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은 진에서 이렇게 사로 넘어가잖아요. 계절로는 봄에서 여름, 사오미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환절기의 교운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심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가 열심히 활동했던 겁재, 비견과 겁재들과 활동했던 것이 24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목의 겁재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25년부터 해서 을사, 병호, 정미로 화기운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서 목생화 하면서 식상의 기운으로 간목, 을목이 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해가 25년도부터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성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해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천간으로는 좀 지우고, 자, 천간으로는 간목에 겁재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천간으로는 간목에 겁재가 들어와 있다. 일단은 겁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한테 내 친구나 동료나 경쟁자가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간목 일간한테 간목은 비견이잖아요. 비견과 겁재의 가장 큰 차이점,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의 차이점은 이 비견은 이 어떤 공정한 경쟁, 그 다음에 공정한 분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누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그쵸, 빵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겁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다 불공정한 약간 경쟁, 약간 겁재가 훨씬 더 조금 이 활동력이나 전투력이 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불공정한 분배.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가지고 한 거, 둘이 어떤 뭐 협업을 했다, 뭐 경쟁을 했다, 이제 그렇게 뭐 했다 했을 때 이 겁재라는 것은 나보다 조금 더 이 활동력이 빠르고 욕심도 많고 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겁재가 들어오면요, 천간에 심리적으로 급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도 욕심이
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 여유 있게 허허실실이 아니라 내가 들뺏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활동한다는 거죠. 이게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급해져서 열심히 하니까 부지런해진다는 어떤 긍정성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재성을 나눠야 된다는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 을목일간한테 이 간목은요 겁재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을목은 혼자 이게 이제 뭐 화초라든가 식물로 비교하면 넝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화초가 잘 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기준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사 질 때도 그렇잖아요. 타고 올라가는데 이 기준대가 간목이고 타고 올라가는 넝쿨이 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주 용어로 우리가 등라개갑이라고 합니다. 을목한테는 간목이 어떤 이 기준대가 되는 이게 이제 필요한데 겁재의 성분으로 들어와서 내 경쟁자나 어떤 협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지의 현상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을목이 간목을 받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기댈 언덕이 생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신약한 어떤 사주에 있어서는 갑진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도 이렇게 진토라고 하는 이 토를 깔고 들어왔잖아요. 우리 간목이나 을목은 생명력이나 생명체를 이제 의미하는데 그것은 이제 땅이나 흙을 터전으로 살아가고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진술충미 중에 이 진토가 간목이나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토입니다. 그 안에는 이 개수라고 하는 물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내 뿌리도 들어 있습니다. 물상적으로 을목은 이제 우리가 그 무기질 또는 우리가 이제 지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렁이가 살기 좋은 촉촉한 땅이라는 얘기죠. 촉촉한 땅이니까 무기질은 아닌가? 아무튼 무기질 어떤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그런 양분이 충분한 어떤 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면서 을목이 목에 간목이다 을목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이 겁재라고 해서 내가 망했다, 뺏긴다, 재물 분탈난다, 탈재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을목인 내가 이 겁재가 또 정제를 가지고 들어왔네. 따박따박 안정성, 안정적인 재물, 이제 남자한테는 여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상당한 의미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토 안에는요, 이게 지장간이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을목은 비견이 되고요. 개수는 편인, 무토는 정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편인이라고 하는 이 인성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서죠, 문서. 문서도 되고요. 모친도 되고 공부도 되고 하는 이 개수 편인이 들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갑진이라는 게 정제를 달고 들어왔는데 문서도 달고 들어오고요. 어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쵸? 편인은 누가 흉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길신으로 분류하고요. 이 편인은 식신을 극할 때만, 이 편인도식할 때만 우리가 흉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공부의 의미, 현실성에서 오는 그런 돈 버는 공부, 자격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을목이 진토는 12운성으로는
관대입니다. 관대. 그쵸. 그리고 음간의 양인이에요. 양간의 양인은 양간은요 갑병무경임이죠. 양간은 지지에 이 겁재가 들어올 때 양간 양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음간의 양간의 양인은 활동적이고 어쨌든 남성성이 있어서 막 이렇게 들이대고 훨씬 어떤 이 욕심이라든가 이게 세거든요. 그냥 겁재는 우리가 도둑이라고 얘기한다면 양간은 칼든 도둑, 그러니까 약간 강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간양인은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이제 12운성적으로 관대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관대지에 놓여 있고 음간양인은 전부 다 그 지지가 토, 어떤 토냐? 진술, 축, 미의 토에 놓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함과 어떤 변화무쌍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진술충미는 또 뭐냐면 어떤 계절이나 시기에 이 교차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실리도 가지고 있고 음간이니까 실리적인 면 어떤 그런 면도 갖고 있지만 다재다능함, 이 언제든 내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처세술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을, 정, 기신, 개. 음간양인은 을목은 진토의 관대 양인이고요. 정화하고 기토는 미토가 관대면서 음간양인이고, 신금은요 술토가 양인이고, 이 개수는 이 축토가 음간양인입니다. 전부 다 관대죠.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천간의 글자가 전부 다 지지에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을목은 진토에 을계무에 을이 들어있고요. 미는 정을기에서 정화도 들어있고 기토도 들어있습니다. 술은 신정무에 신이 또 들어있죠. 축은 개신기에 개수가 들어있어서 나의 온전한 을목, 정화나 기토, 그 신금, 개수에 나의 온전한 뿌리를 교운기, 진술충기지만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 내 계절, 그쵸? 을목은 봄에 아주 만춘이죠. 봄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계절, 그쵸? 정화나 기토는 미의 열기나 어떤 땅의 힘이 가장 강력한 계절. 신은 가을에, 이 술은 10월달로 가을의 기운이 무르익은 늦가을, 그쵸? 어떤 그런 계절. 이 개수의 축은 양력 1월달로 개수의 어떤 수의 기운, 응축력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어떤 이 겨울에 맹위를 떨치는 계절이 이제 축월이잖아요.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을목이 진토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관대지의 양인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힘이 되고 뿌리가 되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민년, 계묘년에 겁재와 비견, 그러니까 제왕과 걸록의 기운을 얻어서 내가 잘 살고 열심히 활동하고 뿌리를 얻어서 활동했지만 그게 잘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드러나기도 하면서 이 진토의 어떤 이 변화기를 맞이하면서도 음간양인의 기운으로 강력하게 내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을목이. 그러니까 어쨌든 을목이 임묘진 이렇게 22, 23, 24년도에 힘을 얻어서 잘 쓸 수 있는데 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드러날 것이다. 관대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장기로 보면 이 청소년기 연기에서 우리가 이제 취업 보통 전의 시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대학, 그 다음에 졸업해서
뭐 대학원 졸업까지 어떤 취업 전에 내가 이제 어떤 걸록의 단계로 가기 전에 준비하고 내가 힘을 키우고 하는 시기인데 상당히 이제 추진력이나 돌파력,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도덕 시간에 질풍노도의 시기다. 시기라도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이 관대라는 뜻은요, 우리가 옛날에 사모관대라고 해서 장원급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전통 혼례를 치를 때 허리띠 이렇게 차잖아요. 혁대할 때 그 대자를 쓰는데 허리에 두르는 어떤 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다. 그리고 어떤 유니폼이라는 의미가 있죠. 제복. 그래서 뭔가 내가 제복을 입거나 교복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의사가 되기 전에 의사 뭐 가운이나 그 다음에 군인도 군인 되기 전에 이렇게 제복을 또 입고요. 경찰도 제복을 입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신분의 상승 또는 변화의 시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불안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경험치가 없으니까. 경험치가 없어서 조금 불안한 시기이긴 하지만 내가 뭐 12운성으로 사지나 묘지나 절지 같이 가만히 있고 소극적이고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엄청 나대면서 활동하는 모습인데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어떤 거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십성적으로 정제니 그 속에서 현실감과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긴 한데 그 기운이 양인으로서 작동을 하니 내가 조금 조심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지지에 양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양인의 어떤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이런 양인이 이 진토에 있는 을목이라는 비견의 어떤 양인이 나하고 대립하는 관계도 될 수 있으니까 양인이라는 것은 또 이게 인이라는 것은 칼 인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수스라든가 사기수 좀 조심해야 되는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편인의 문서를 갖고 양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 계약이라든가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신중과 조심을 해야 된다. 도장 찍을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어떤 의미도 여러분들이 간과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을목이 갑진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빨라진다. 욕심도 부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쨌든 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쟁자, 동업자의 의미도 있죠. 근데 결국엔 나보다 조금 더 전투력이 세다. 욕심도 더 많다. 그게 그럴 것이 이 갑진이라는 간지 자체가요. 이 백호에 12운성으로 쇠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지는요. 이 노련함입니다. 노련함. 경험치가 있다. 사람으로 나이로 따지면 이제 걸록 제왕을 지나서 조금 힘은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힘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 인생의 전성기에 있어서 어떤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능수능란합니다. 능란하면서 백호의 어떤 압력성과 프로기질, 과단성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겁재가 달콤한 정제를 깔고 들어왔다는 거죠. 간목한테 진토는 이게 이제 편제가 되죠. 근데 을목한테는 정제가 되니까 간목은 어떤 활동성을 가진 어떤 사업가라든가 경험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진토 속에 이 개수의 편인을 가지고 와서 나랑 같이 해보자, 계약하자, 뭐 이렇게 달콤한 이제 꼬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정제라고 하는 안정감을 뜻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함정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 편인이니까 편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을목일간이 신약하거나 신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신강한 사주다. 지지에 뭐 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인도 있고 뭐 이런 사주다. 그쵸? 뭐 그렇다면 신강하면요. 이 갑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그래도 힘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목국토를 해서 정자가 힘을 나를 빼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진토라고 하는 게 음간의 양의 관대기 때문에 12운성적으로는 나한테 힘이 돼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은 이게 과유불급입니다. 내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너무 나댈 수가 있고요. 오버페이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대라고 하는 어떤 모습, 요즘 보면은 양인은 또 이 몸이 엄청 좋은 사람을 또 양인이거든요. 헬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뭐 바프도 많이 찍잖아요. 바디 프로필, 그래서 헬스, 몸짱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시도하거나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예측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을목한테 갑진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다른 오행의 어떤 필요성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식물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물 없이는 또 우리가 못 살기도 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화가 필요합니다. 화. 이 태양이나 뭐 정화의 온기도 이제 필요한데 특히 이렇게 사주에 천간으로 병화나 사화, 지지로 사화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화가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천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다. 그러면 같이 뭔가에 이거 상관이죠. 병화는 을목한테 상관이 되는데 병화나 정화, 식신이 있을 때 이 간목에 겁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화가 있으면 이게 식상생재의 어떤 활동이 이제 커진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들어와서 뭔가 재성을 분탈할 것 같지만 뭔가 일이나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훨씬 그 어떤 파이가 커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비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뭐가 하냐면요, 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금은 이게 관성이죠. 특히 이렇게 일주나 시주에 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은 이 관성은요, 비겁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어떤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성이 있다면 겁재가 들어와서 뭔가 분탈하고 욕심부리고 내 걸 뺏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 비겁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크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겁재가 들어와서 재물 분탈되겠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여기 경금이 있다. 경금은 나한테 정관이랑 을경합으로 유정한 관계인데 이 경금은 간목한테는 또 편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극을 하고 통제하는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이 있느냐, 금기운이 있느냐, 또는 화기운으로 식상생재를 할 수 있느냐, 요걸 우리가 또 사주를 볼 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또 볼 게 하나 뭐 있냐면 이걸 좀 지우고 12운성적인 기운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12운성적인 기운. 을목일간한테 진인토라고 하는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12운성적인 기운을 사주에 있든 없든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을목일간이잖아요. 을목일간에 이제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천간이 있잖아요. 그 십천간에 이 진토라고 하는 갑진년에 큰 환경, 큰 사건, 사고의 어떤 배경이 되는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진토라는 지지글자에 갑목은요, 이 을목일간의 십성을 위해서 보면, 자, 갑목 같은 경우는 겁재가 되죠. 겁재. 을목은 비견. 자, 병화는 상관. 정화는 식신이 되고요. 무토는 정제. 기토는 편재. 경금은 여기 정관. 신금은 편관. 자, 임수는 정인. 개수는 십성으로 이제 편인이 되죠. 이 을목을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진토 위에 올라온 십천간의 12운성 기운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한번 써보면, 자, 갑진은 세지가 되고요. 을지는 관대, 병진도 관대, 정지는 세지, 무진은 관대, 기진 세지, 경지는 양지, 신지는 묘지, 임진묘, 계진양. 이렇게 보니까 진술, 제가 말씀드렸죠. 진술충미에 같은 천간에 이 적용되는 십성은 4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대세묘양, 관대, 세지, 묘지, 양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 뭐 간단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은 이 갑목은 뭐 진토가 갑목을 달고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관대지나 세지라고 하는 기운은요, 상당히 기운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세지의 특징은 제왕지를 지나서 조금 힘이 조금 쇠퇴해지긴 하지만 아직도 그 경험치와 아직 그 이 세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관대지는 걸럭지로 가기 전에 단계지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활동성이나 힘이나 추진력이나 조금 이제 경험치가 부족해서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지 세지가 갑, 그쵸, 을, 병, 정, 무, 기는 전반적으로 조금 경험치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힘이 진토 위에서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 같은 경우,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상관의 힘이 내가 드러내고 교육하고 하는 게 화 기운 자체도 화 기운이니까 드러내고 활동적이고 오지랖 있고 공명정대한 느낌이지만 이런 환관의 기운이 을목한테 상당히 관대적으로 힘있게 잘 드러날 수 있다. 정화의 식신 같은 경우도요, 세지의 기운으로서 조금 노련하게 차분하게 힘있게 우직하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다. 그쵸? 정제도 관대인데 이 무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제는 뭐 현실적인 어떤 기운이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재물,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계산, 실리 이런 거를 뜻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을 잘 받는다.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해를 맞이해서 정제라고 하는 게 힘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는 뭐 내 부인이 몸이 약했다 그러면 그쵸? 내 결혼한 아내가 힘이 좀 건강을 회복하면서 활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재물이나 봉급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 기토의 편제는요, 세지니까 이 사업적인 사업성이나 뭐 이 현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걸록이나 제왕지만큼은 아니지만 힘 있게 잘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기토가 기진 쇠에 올라와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 경금의 정관이나 그쵸? 이 편인은 개수 편인은요 전부 다 양지에 놓여 있잖아요. 양지는 12운성에 엄마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크는 어떤 양수를 받아먹고 크는 아기 같은 온뱃속의 아기 같은 느낌인데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거 있으니까 상속이나 어떤 이 안정적인 재물을 또 취득할 수 있는 모습이라 안정감을 좀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막 나대고 활동적이고 벌리고 하진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뛰어봤자 벼룩이잖아. 엄마 뱃속에서 발차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막 밖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정관이나 이 편인이 막 드러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갑진년의 운세의 핵심을 조금 기룡 화복을 볼 때 임수의 이 임수와 신금이 요 묘지에 들었다는 게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칠살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보잖아요. 스트레스, 힘듦, 구설, 뭐 병마, 사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직장 중에도 빡센 직장 그것들이 힘이 빠져서 조금 다운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답답해진다. 긍정적인 의미는 내 나쁜 남편, 폭력적인 남편, 나를 힘들게 한 그런 남편이 힘이 빠지니까 조금 나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는 모습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평가는요 우리가 스타성이 되거든. 스타성. 우리가 갑자기 이제 일학 스타가 된다. 그쵸. 갑자기 일어났더니 막 유명해져 있다. 이게 이제 평관성인데 왜 스타가 되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인기는 좋아서 좋은데 스케줄이 많아지고요.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얽히고 설키고 댓글도 막 그 악플도 달리고 그쵸? 모두 좋아하진 않잖아. 그러면서 내 스타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어떤 내가 그 직장이 군검경이나 어떤 빡센 직장, 금융이나 보통 이제 평관을 힘든 직장, 빡센 직장, 그럴듯한 뭐 아무튼 그런 직장을 얘기하는데 네가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런 직장의 힘이 빠지니까 조금 내가 직업적으로 내가 그게 적성에 잘 맞고 거기에 편승해서 성공하고 있었다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평관보다는 정관이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만 평관을 또 잘 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관이 묘지에 빠진다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또 이 정인이 묘지에 들어간다. 이 진토에 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뭐로 어떤 의미가 있죠? 또 문서 뭐 부동산 문서든 어떤 문서든 문서나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문서가 답답하게 갇힌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잘못된 문서를 해서 이 문서가 팔리지 않는 문서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의는 육신적으로 모친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최악의 상황은 잘못되실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것도 공부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이 공부 있잖아요. 어쨌든 편인도 공부인데 활동적이지 않고 둘 다 활동이 되게 강한 모습은 아니야. 공부에 빠진다. 자격증 따기 위해서 내가 진짜 독서실에서만 산다. 이런 모습이 또 임수가 진토에 빠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토가 진에 정제면서 그쵸? 관대 양인이라 상당히 힘이 있고 활동적이고 하지만 그 기운을 누르고 그쵸? 그 기운을 누르고 내가 진토 속에 있는 개수도 들어있잖아요. 개수의 어떤 이 인성과 그도 임수인 정인도 같이 묘지에 빠지니까 묘양이 되니까 내가 정말 공부나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정제니까 돈 되는 공부 현실적인 공부를 거기에 빠져서 지내면
크게 기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또 되거든요. 요게 을목일간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봐주시는 게 제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 입에 이렇게 넣어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사주를 풀이하는 을목일간이 갑진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고 응용을 해보고 궁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거의 다 뭐 알려드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이 사주 푸는 이 내공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주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나 툴 중에 12신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12신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각 일주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을목은 음간이기 때문에 해묘미 사유축하고만 간지가 일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을의 일주, 을묘, 을미가 있죠. 을자나 을인 일주, 뭐 을술 일주는 없죠. 그리고 을사, 을류, 을축 일주로 이렇게 6개의 간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해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의 삼합이잖아요. 목의 삼합. 사유축은 금의 우리가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세운의 어떤 큰 기운이 날라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지가 해묘미를 깔고 있거나, 또 연지 기준으로 보면 띠가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인 분들한테 이 진토라가 하는 이 해가 어떤 십이진설적인 기운으로 날라왔느냐. 해묘미는 목이고요. 신자지는 수의 이제 묘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전 단계다. 이전 단계, 내 밑에 단계. 그러면 겁년 반이니까 이게 반한살로서 이렇게 해묘미를 깔고 일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반한살로서 작동을 한다. 이제 보시면 되고, 사유축을 일지로 갖고 있거나, 띠가 뱀띠나 유금, 닭띠나 축, 소띠인 분들한테는 이게 어떤 십이진설로 작동을 하느냐. 사유축은 금이고 신자지는 수잖아요. 금생수 하니까 나보다 위에 단계, 상위 단계니까 막육천. 그래서 천살적인 모습으로 갑진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주를 풀 때 처음부터 막 이 반한살이다 천살이다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 딱 뭐 아까 그때 물상적으로 십성적으로 십이운성적으로 양인 세지 뭐 이런 걸 쭉 보면서 합충 형파에도 다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을의 을묘 을미 일주한테는 어떤 반한살적인 기운으로 이 갑진의 이 겁재와 정재라는 것이 그래도 뭔가 나한테 콩고물 남는 게 있겠구나. 운으로 반한살이 들어오면 나한테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장이나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사유축은 천살이잖아. 천살은 일단은 염라대왕, 옥황상제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쨌든 천살,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벌이라든가 하늘의 어떤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특히 천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거든요. 이 갑진이라는 이 자체가 백호기도 하지만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살의 기운을 깔고 들어온 겁재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순응해야 돼. 순응 받아들여야 된다. 그쵸? 거역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법 탈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그 이제 이 법이나 규정을 잘 준수해라. 그러지 않으면 천살 염라대왕이 출동한다. 염라대왕이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천살 들어오면요, 이 신기도 동합니다. 이런 하늘 공부, 하늘의 의미를 아는 공부, 명리학이나 철학 공부도
상당히 잘할 수 있어요. 이 천사론이 들어오면 막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막 꿈도 잘 꾸고 예지몽도 꾸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또 모습이 12신설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을의 일주부터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어떤 운이 특징적으로 같은 을목일간을 기준으로 보긴 하지만 지지의 모습에 따라서 좀 나의 어떤 현실이나 나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을의 일주 같은 경우는 이 해수를 깔고 있다는 거죠. 해수는 일단 정인의 사지를 갖고 있으니까 생각이 깊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른스럽고 내가 이제 받을 복도 있고 한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지장간이 해수에는 무, 갑, 임 이렇게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볼 게 많습니다. 진에는 지장간이 을, 개, 무. 여러분 지장간 정도는 그냥 술술 이제 다 나오는 수준이 되셨을 거라 이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을의 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갑진년이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운세를 본다는 건 일주로만 갖고 운을 보진 않거든요, 사실. 나머지 이 6글자를 또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운세가 아니죠. 그냥 신수를 보는 거죠. 뭐 1시간 넘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부족하고 해서 이 일주라고 하는 나, 내 배우자, 내 몸,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갑진년의 운세를 핵심적인 것만 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또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맹신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죠. 경쟁자, 협업자의 어떤 모습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로는 을진의 어떤 정제를 갖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안정성을 갖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갑진 자체한테는 이게 편제잖아요. 갑진은 나한테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12운성적으로는 관대와 어떤 양인의 음간 양인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있다. 시행착오를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겁재와의 관계성이 어떠냐. 이렇게 진과 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해 원진 귀문이라고 하는 어떤 좀 유쾌하지 않은 그런 12신살이 딱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궁이고 내 몸에서 어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 진의 원진은요, 우리가 보통 인묘형, 저는 인묘형 진의 원진이라고 부르는데 왜 인묘형이냐? 해수의 이 본기가 임수잖아요. 임수가 진토에 인묘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토라고 하는 진흙, 뻘 이런 물상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이 돼지잖아, 돼지. 해수는 돼지를 뜻하는데 돼지가 진흙벌에 막 그 뒹구는 모습입니다. 진흙도 안 떨어지고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제 돼지가 또 진흙 목욕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냄새도 나고 아무튼 좀 지저분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이 동과 이 여기에 있는 이제 편인 겁재와의 어떤 문서, 잘못된 문서로 임수의 정인이 임묘가 된다. 그러니까 겁재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계약이라든가 문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제니까 이 재물 이런 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쵸? 이게 또 무게 합으로 편인과 이렇게 합을 또 해요. 지장간의 암합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엮일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가 조금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지저분하다, 뭐 이런 모습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궁이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분이다라고 하면 이 갑진이라고 하는 나랑 비슷한 코드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제 여자가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냐? 백호에 세제를 깔고 있는 아주 멋진 여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의 원진기문으로 내가 그 여자한테 인묘가 되는 거죠. 원나잇을 하든 뭐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 원진기문으로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짜증난다, 뭐 이런 모습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멋진 여자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조심하셔라. 그렇죠? 여자의 의뢰일주다. 그러면 어쨌든 이 친구와의 돈거래, 친구와의 계약, 문서, 재물, 내가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쵸?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남자분들도 해당되겠네, 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라. 그 관계가 나중에 조금 껄끄러워질 수 있다. 잘 모르지만 이제 연말 되고 하면 이게 나타납니다. 조심해라. 그런데 이제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이 이제 화기운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기운은 식상이잖아요. 내 원국에 이 화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 5, 2월생, 양력으로 5월, 6월, 7월생. 미토 같은 경우는 토지만 이게 여름에 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상적인 기운이 있다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운 자체가 이렇게 화기운이 있다면,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병화나 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의 어떤 선순환, 오행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의뢰일주 같은 분들이 뭔가 일을 벌리고 뭔가 하고 할 때 일에 진척이 잘 안 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진년은 병인월부터 시작하거든요. 병인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그래서 요렇게 진월을 지나서 기사, 경호, 신미, 지지의 화기운이 동하는 5월, 양력 6월, 7월, 5월 이후에 뭔가 일을 도모하거나 시작하는 것을 조금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일이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월운의 힘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의뢰일주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모습에 있어서는 공부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겁제의 어떤 호승심이나 이기고 싶은 마음은 들어왔는데, 현실은 정제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이해를 하는 공부나 막 이런 엉덩이가 원래 정인을 깔고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쵸?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24년도에는 이 정제라고 하는 모습이 들어오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멋진 여자친구가 또 생겨서 공부 잘 안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정제니까 놀고 내가 좋아하고 꾸미고 하는데, 이 을목이라는 게 또 이게 꾸미는 물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치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이해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단기 목표를 세우고 암기 위주의 성과 있는 공부를 조금 하시면 그나마 공부 안 되는 것은 조금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제가 정리, 암기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쵸? 핵심. 그래서 무조건 공부가 안 되진 않아요. 또 임수 정인이 임묘되니까 내가 이런 거 다 띄워놓고 나 운 같은 거 필요 없다 띄워놓거나 정말 이 정인 임묘돼서 나 공부에 파묻혀 살겠다 하시는 분은 또 돼지우리 속에 머리도 안 감고 지저분하게 공부만 고시원이나 도서관에 처박혀서 내가 공시 이번에 합격하겠다 이번에 무슨 뭐 자격증 합격하겠다 해서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공부 진의 원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공부해보겠다 하면 또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의뢰일주 진의 원진이라고 하는 이 원진기문의 작동, 그 다음에 임수가 임묘된다, 뭐 이런 모습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을묘일주다. 을묘. 자,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원체 이게 이제 간요지동입니다. 간요지동. 이 갑인일주하고는 또 달라요. 갑인일주도 같은 목목의 간요지동인데 갑인일주는 인이라는 글자 안에요. 무병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편제도 들어있고요. 식신도 들어있고 비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활동적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인이라는 것은 인호술 화삼합의 생지니까 뭔가 이 식상적인 모습을 시작하려고 하는 막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해요. 무토의 편제를 또 갖고 있고 뭐 뚝심도 있고 한데 묘는 지장간이 간단합니다. 갑을이에요. 뼛속까지 이게 겁재 비견이 뼛속까지도 이제 초록색 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고집이라고도 하죠. 자기 뚝심이 강하고 하지만 을목의 성정인 호승심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이기고 말 거다 하라고 하는 이 그 와신상담하는 그쵸. 이 을목하면 내가 저볼 때는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와신상담. 내가 정말 누워서 이 쓰디쓴 쓸개를 빨아먹으면서 내가 정말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그걸 고통을 감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을묘일주가 갖고 있는데 그런 을묘일주 자체는요. 다른 글자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이게 신강한 모습입니다. 자기 뚝심이 있고요. 신강신약은 뭐 억부용신 잡을 때 이렇게 보기도 많이 하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들의 도움 없이 내가 오뚜기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를 보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겁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을묘일주한테는 그 근본적으로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유불급. 신강한데 내가 더 신강해지는 거죠. 겁재인 어떤 힘을 주는 모습이 들어왔고 진토라고 하는 음간양인에 내가 비록 정제를 극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힘이 되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힘 조절. 강한 힘이 들어왔으니까 힘 조절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갑목은 갑지는 나를 관대시키죠. 그쵸? 나는 관대하다. 그 관대가 아니고 관대시키면서 그러면 나도 이 갑목을 이 묘는 갑목을 제왕시키죠. 서로 어떤 윈윈하는 모습에 서로 유해주고 서로 힘을 주는 모습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실질적인 활동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요렇게 묘진의 목의 방압을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압, 목에 방압을 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겁자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내 동창, 아는 지인, 친척, 친구, 형제, 어떤 평소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지냈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뭔가 일을 서로 으쌰으쌰해서 도모를 한다. 그 방합적인 모습으로 도모를 한다는 겁니다.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뿌리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가족적으로. 자, 그래서 뭔가 으쌰으쌰해서 일을 어떻게 시작한다? 급하게, 빠르게. 뭔가 될 것 같아. 정말, 야, 으쌰으쌰 뭐 해보니까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묘지는요, 방합이기도 하지만요, 묘지는 해. 우리가 이제 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습을 또 나중에는 갖추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와해, 분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열심히 잘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던 친구나 뭐 동호회 사람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돈 될 만한 일을 서로 으쌰으쌰 될 것 같아 해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연말이나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보면 돼요. 이 내년은 어떨까요? 그래서 했어. 뭔가 묘진 방합으로 해갖고 했는데 사묘 격각이 됩니다. 사하고 묘가 격각이 되니까 답답하고 이 을목의 어떤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답답한 어떤 현상의 사묘 격각의 모습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신중해라. 섣불리 하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내가 힘이 이제 강한 어떤 을묘일주가 갑진년을 맞아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이민 계묘년에 준비하고 도모하고 했던 것들이 갑진년에 천간으로서 드러나서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나한테 금의 기운이 있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금이라는 것은 관성이잖아요. 관성. 비겁을 다스리는 통제, 제어.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가 이 비겁 겁제와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내 주도권의 문제. 좀 유리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화라고 하는 식상의 기운이 있으면 그나마 그 흉의가 덜해집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죠. 사주 용어로 뭐 설기시킨다라고 하는데, 설기를 하게 되면 목생화해서 화생토로 결과를, 그래도 단기 결과를,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을 응집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식상을 이 겁제도 같이 해서 크게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래도 나눠 먹는 모습으로 힘을 빼면서 재성을 추구하니까 적당한 힘 조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장 생활을 이 겁재가 지지로 들어오면요,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이 이민 계묘년에 을목이나 간목일간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 회사 그만두고 창업이나 개인 일을 도모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지의 비겁은 제왕이나 걸록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왠지 자신감, 힘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생겨서, 어떻든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과 대항하는 어떤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해보겠다 했는데 하는 모습이었다. 그게 이제 천간으로 좀 드러나는 모습인데, 천간의 비겁은요, 어떤 그거보다는 경쟁의 의미, 어떤 협업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겁재는 나보다 이 갑진이라고 하는 것은 백호, 그쵸? 압력성과 어떤 이 과단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 노련한 세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 피 끓는 이 가누지동보다는 조금 노련할 수 있어서 뭔가 이득이나 나중에 이제 재성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취득하고 가져가려고 하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묘진천해에서 와의 분해가 될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묘일주 간단하게 마치고 자 을미일주다. 을미일주. 자 을미일주는 편제의 12운성적으로는 양지죠. 편제를 갖고 있어요. 활동성도 있고 역마성도 자체 역마성도 있고요. 화의 기운이니까 식상적인 기운도 사실은 있습니다. 식상생재 자체 식상생재를 하면서 을미는 그런 가운데 또 백호대살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지장간은 정을기를 품고 있죠. 뿌리도 있고요. 자기 어떤 전문성이나 프로페셔널 어떤 모습을 또 갖고 있고요. 상당히 미자라고 하는 이 현침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카롭기도 하고 손재주가 좋아요. 을목은 또 꾸미고 하는 이 물상을 갖고 있는데 미라고 하는 현침이 있고 정화라고 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또 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미용이나 뷰티 뭐 아무튼 손으로 하는 뭐 한의사 뭐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예술 쪽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다. 그 일미일주가 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했다. 겁재 얘도 백호 나도 백호네. 둘이 백호끼리 이제 만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모습을 보면 이 갑진의 이 진토는요. 이렇게 보면 나를 이거 보면 관대를 시킵니다. 힘을 줘. 그래. 내가 갑진년 겁재가 와서 을모가 내가 진토를 깔아줄게. 너 뿌리도 내리고 물도 좀 수분도 섭취하고 뭐 안에 있는 인성 편인이지만 내가 어떤 자격 같은 것도 보여줄게. 잘 해보자 했는데 을미는 이 갑목을 임묘시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갑진은 손해보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 등락의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진 일주에서는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경험치를 가지고 너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 을미는 이 갑목을 음미시키니까 임묘시키는 기운이니까 답답하고 뭔가 자꾸 어떤 관계 불편 불공정한 관계로 느껴지기가 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임묘와 간대 서로 힘이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십성적으로 미하고 진은요, 딱히 이제 뭐 합충 형파에 해당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선생님들은 진미가 어떤 파다, 진미, 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파나 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파는, 진토와 관계되는 파는 축진이 파거든요. 축진이 판데 완벽한 파나 완벽한 형은 아니지만 미하고 진이라고 하는 글자의 특성상 보면 약간 뭐랄까 파나 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재성 혼잡이죠. 내가 이제 편재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사업성이나 이것도 역마적인 기운을 갖고 있었던 을미일주인데 그쵸? 을목은 또 새잖아요, 새. 새니까 해외 인자, 그쵸? 사업도 크게 하려고 아주 노련하게 양지의 어떤 백호 가지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진토라고 하는 정제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돈도 벌고 작은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해서 하는데 이 갑진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나 파의 어떤 형상을 또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자, 이 미토는요, 우리가 사오음이 있잖아요. 계절적으로 사오음이 화, 여름, 어떤 마무리하는 글자죠. 자, 진토는 우리가 이제 신자진, 이게 이제 수, 삼합의 마무리. 어떤 방학과 삼합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화와 수의 어떤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방향성이, 미토하고 진토는요 방향성이 다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장간을 써보면 진에는요 을개무가 들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을목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목이 을미하의 미에는요 이게 중기로 들어 있고요. 직업적으로, 그쵸? 진에는 이게 여기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 촉이라고도 하죠. 방합적인 의미로 들어 있으니까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긴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방향성의 다름에 있어서 파나 형에 각각 자기 분야에만 매진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재성이 혼잡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자각,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좀 등락이 컸지만 안정성을 좀 추구하겠다. 정제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성 문제에 있어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을미 편제 백호니까 뭐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잡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편제를 깔고 있으니까 여자를 이제 어떤 재미나 유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갑진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여자가, 그쵸? 백호 같은 여자, 전문직의 여자가 들어와서 이제 조절해가면서 눈치껏 요렇게 또 관계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완벽하게 합의되는 모습은 아니니까 새로운 어떤 이성운의 어떤 조절, 또 안정을 좀 추구해볼까? 괜찮은 여자, 이런 모습 될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투자해서 막 벌리기보다는 갑진이라고 하는 백호애가 들어와서 나한테 이제 뿌리를 내려주는 거죠. 여기도 이제 뿌리가 있긴 하지만 수분이 있는, 인성이 있는 뿌리니까 새로운 계약서나 문서를 가지고 뭔가 같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뭐 을미 백호니까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빌려서 따박따박 내가 한 달에 그거 주면 100만 원씩 내가 줄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화의 기운과 금의 기운의 유무를 여러분들이, 이게 뭐 화가 사화냐 오화냐, 그쵸? 뭐 병화냐 정화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 그걸 하나하나 따지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화라고 하면 식상이 있으면요, 그쵸? 이게 활동성이나 생산성 이 이제 커지고 다양해진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형성되는 모습이 편재인데 정제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재물이 좀 커지는 모습이다. 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관성이잖아요. 관성의 통제력으로 이제 이 겁재의 어떤 흉이나 겁재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성적인 파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모습이니까 사주의 구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을미일주 어쨌든 재성 혼잡이 돼서 물론 일도 많이 하고 성과도 내지만 또 힘도 얻고 하니까 역동적으로 갑진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목생화니까 상관을 깔고 있죠. 거기에 또 목욕입니다. 목욕 상관을 갖고 있는 이 일주가 이제 을사일주하고 신의 일주가 있는데, 특히 이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 화기운은 또 드러나는 기운, 발산하는 기운이잖아요. 그게 목욕 상관으로 작동을 하니 끼, 엔터테인먼트, 탤런트, 어떤 재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언변술이나 교육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되게 잘난 이 일주죠. 괜찮은 일주입니다. 근데 이제 일지에 이렇게 상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식상이 어떤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식신상관인데, 배우자궁에 상관이라고 하는 자식의 십성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결혼해서 자식을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 남편은 집을 떠나든지 남편이 이순위로 치고 상관은 또 정관을 극하니까 좀 외롭겠죠. 원래 다재다능하고 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고란살이라고 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지장간 하나 써볼까요? 사는, 자, 무경병이다. 자, 이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을사일주한테 이렇게 갑진년이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와 있고요. 진토라고 하는 정재를 갖고 들어왔다. 이 갑진이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와서 을목을 관대시키면서 힘을 주는 거죠. 양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내가 갖고 있는 사화는요, 갑사는 병지의 어떤 역마적인 기운을 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사 지망이 형성이 되죠. 진에 있는 을, 개, 무 지장간이 있는데, 진사 지망을 일단은 읽어보면, 내가 겁재화에 들어와서 겁재가 이렇게 정제를 가지고 들어왔다. 진사 지망을 보기 전에 일단은요, 목생화, 화생토에 상관생재하는 나의 능력, 끼, 교육성, 활동성, 천재성을 가지고 갑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이 뭔가를 도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진사지망이라고 무조건 안 좋다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이렇게 을경합으로 서로 합을 또 하고요. 지장간이 또 무기합으로 이렇게 또 합을 합니다. 지장간 암합을 하기 때문에 서로 끈끈한 모습이고, 화생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생토를 하면서, 그쵸? 화생토를 하면서 상관생자하면서 계절적으로는 진 다음에 사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진 다음에 사로 밀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끈끈하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지장간의 어떤 모습으로도, 여기 이제 정관과 내 정관과 이 비견이 또 합을 하고, 그쵸? 이 내 정제와 여기 있는 뭐 편인이 또 합을 하니까 내 돈과 어떤 자격, 그 갑진의 어떤 뿌리와 어떤 내 어떤 틀, 그쵸? 회사 뭐 이런 거 합을 해서 서로 윈윈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이제 진사 지망을 또 살짝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도한 욕심,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자가당착. 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에 그물망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를 바다나 강에서 잡지만 땅에 그물이 쳐 있어서 내가 거기에 걸려서 내 욕심이나 물질 만능적인 어떤 그런 데 걸려서 내가 좀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내 스스로 내 욕심이 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탈법을 겁제의 진토와 돈 벌기 위해서 내 끼와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관을 극하니까 상관경관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거든요. 이율 배반적으로 또 이 정관을 또 장생을 하는 경금에 정관을 장생을 하면서 상관경관도 하니까 아무튼 눈치껏 이렇게 불법도 하고 또 지킬 거 지킨다도 하면서 그런 모습인데 지장간 암암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그러니까 비밀이죠 비밀. 남들은 모르게 암압을 한다. 끈끈한 비밀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재물을 키우고 상관생재하는 모습도 있지만 진사지망이라고 하는 이 서로 생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우리 큰돈 벌자 하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 답답하거나 그물에 갇힌 상황 같은 것들도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정관이 이 비견을 또 합을 해서 잡는 모습이죠. 어쨌든 나의 어떤 불법 탈법 안에 있는 이 정관의 틀이 비견을 잡으니까 서로 답답하게 어떤 내가 가두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년이 몇 년도예요? 내년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쵸? 이게 복음의 내가 2024년도 정말 갑진하고 진사지망해서 일경합 무게 앞에서 돈도 많이 벌고 뭐 불법 탈법도 조금 하고 했는데 좀 연말 될수록 답답해지더니 25년도 복음에 대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해가 될 수 있다. 뭐 좋다 나쁘다를 제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간목은 병지 용마로서 되게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겁제에 어떤 빠르게 급하게 뭔가를 하는 정황석과 같이 하는데 늘 초심을 잃지 말고 그쵸? 너무 제극인되지 않도록 재물에 눈이 멀어서 내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자기를 이렇게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을사일주. 어쨌든 응원합니다. 자, 을류일주다. 을류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애잔한 일주죠. 을목이 유금이라고 하는 이제 이 편관의 절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을목은 유금이라고 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가 없잖아요. 땅이 없는 상태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뭐 바위나 아스팔트나 이런데 정말 뿌리를 내려서 이 아스팔트나 이 담벼락이나 그쵸 보도블록 사이에 올라온 이 화초나 민들레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늘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규제나 자기 통제성이 엄청 강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나만 엄청 빡센 거야. 그쵸? 부부궁도 편관이니까 부부자리도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배우자 궁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결국에는 내 사주 탓일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멋진 일주입니다. 멋진 일주. 자, 그런 을류일주한테 이제 갑진년이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딴 주변의 글자를 보지 않지만 이건 이제 신약 해서 나의 힘을 주는 비겁이나 인성의 운이 오면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천간으로 겁재가 와서 일단은 반갑습니다. 등락해가 팔 수 있고 내가 층층 감고 올라갈 수 있는 겁재가 왔다는 거예요. 그쵸? 일단은 반가워.
이 진토라고 하는 정제가 와서 목극 토를 하지만 12운성으로 관대의 음간 양이니까 양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제적인 활동,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활동, 뭐 현실적인 활동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힘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진해에 있는 진해 지장간 을개무에 또 이 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쵸? 이게 이제 관대 시키는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물기도 있고 한 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을목은 옳다구나 하고 요렇게 진유 육합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간목은 유금에서 이제 이 태지죠. 약간 불안한 기운으로 이 겁재가 이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힘을 얻지 마. 하지만 이게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합이고요. 육체적 또 남녀의 합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진유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남녀 이성 인연의 운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겁제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친구 소개 또는 급하게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진유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육합이냐 인묘형 육합이라고 할 수 인묘형. 자, 이 유에 있는 경, 신, 지장간이 있잖아요. 여기 신금인 여기 편관이 진토에 이게 인묘하거든요. 봉기가. 그러니까 진유합이라고 해서 뭐 진유합 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지의 육합은 이 합화돼서 그 금기운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천간은 기운이니까 예를 들면 천간은 을경합을 하잖아요. 을경합 금 얘기해서 어떤 이 을목하고 경금하고 합쳐서는 이 경금의 어떤 결실이나 딱딱함이나 어떤 이런 속살의 기운을 기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좀 가능한데 현실이고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땅하고 어떤 이 보석이나 돌멩이하고 합쳐갖고 이게 진유합 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땅이 없어지고 금만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물상적으로 좀 어렵다. 그냥 진유합 요렇게 해서 합은 묶인다, 얽힌다, 답답하다 엮여서 그 합은 무조건 좋다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지는 마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편관이 내가 이 갑진이라고 하는 이 정제에 스며드는 겁니다. 진유합으로 인묘가 돼서 내가 거기에 딱 붙는 모습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편관 배우자궁 자체가 이게 어렵고 편치 않아요. 갑진년에 이성을 만났어. 남자분 같은 경우 남자다.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궁이 편관이라는 것은 나랑 결혼해서 어쨌든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내 부인하고 있을 때 내가 아주 편안함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느낌보다는 좀 힘들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갑진년이 돼서 진유합으로 번개불이 튀어가지고 합을 해서 내가 빠져들었어. 근데 결국에는 몇 년 지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편관의 모습으로 이 정제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그 맹점이 있는 거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 여자분이 편관을 깔고 있다. 내 배우자궁의 편관이다. 내 남편이 힘들게 한다. 뭐 카리스마가 있긴 하지만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뭔가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진유합으로 겁재라고 갑진이라고 하는 뭐 십성적으로는 재성이 여자지만 갑진이라고는 친구의 소개받은 어떤 그런 돈도 있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합을 했어. 근데 나중에는 이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진유합이라고 해서
재생살은 아니거든요. 재생살, 단적으로 재생살이라고 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지는 어떤 지지를 읽을 때는 합충 형파해를 읽어주라 그랬죠. 천간은 생극자화를 읽어주고, 물론 십성적으로는 재생살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재생살의 모습은 한 10% 정도, 육합을 한 90%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줄 필요는 있다. 내가 이렇게 진유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게 닫히느냐. 자, 여기 있는 을목의 어떤 신경이나, 그쵸, 팔다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금의 편간으로 좀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신경 차단이라든가 아무튼 뭐 이런 모습도 진유합에 있어서 볼 수 있다. 그쵸? 어쨌든 을류일주 같은 경우는 이성운이나 남녀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재물이나 현실성을 자각을 해서요, 뭔가 어쨌든 나의 틀을 갖춰가려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이 관성의 틀, 직장, 조직이라는 틀을 갖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가 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투자해가지고 또 돈도 새로운 어떤 안정감이나 재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누구랑 겁자랑 같이 동업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도 있고, 육합이니까 일단 이성운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을류일주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일단 내 뿌리를 얻어서 겁재도 와서 힘을 좀 얻어서 육합을 해서 이성운도 있고 인연도 있고, 하지만은 뭐 신경이나 이런 좀 조심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처음에 만나면서 이혼할 마음으로 가지고 저 사람 나 힘들게 할 거야,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나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편관의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으니 좀 신중하게 잘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을축일주는 편제 세지를 깔고 있고요. 자, 축토에 있는 지장간이 개신기, 지는 을계모. 그래서 목극토를 해서 편제 세지니까 을축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쨌든 꽁꽁 얼은 양력 1월에 얼음의 동토에 뿌리를 내리고 어쨌든 노련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쵸? 이 축은 또 소잖아요. 살아가는 일주고, 성실, 근면, 우직, 좀 한 어떤 그런 일주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을 시킵니다. 자, 을진도 관대시키고요, 갑축도 서로 관대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야, 으쌰으쌰해서 내가 힘 줄게, 잘해보자. 을축 너도 너 자체 편제 깔고 있지, 갑진 나도 편제 깔고 있어. 그런데 나는 너한테 정제의 모습으로 다가왔으니 뭔가 매력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을축일주는. 그래서 서로 관대를 시켜주고 힘을 주니까 서로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서,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 축진이라고 하는 재성 혼잡, 내가 아까 을미일주 같은 경우도 편제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편제를 갖고 있어서 정제가 들어오니까 안정감을 추구하고요. 을축일주가 비록 이제 여기 편인이 있어서 나를 조금 부분적으로 생해주는 모습은 있었지만, 진토라고 하는 질퍽한 수분이 가득한 양질의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서로
이제 을축일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축지는 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는 뭐냐면 이게 토끼리 서로 야 너도 토야 나도 토다 반갑다 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같은 개수를 품고 있다는 거죠. 개수. 뭐 무토나 기토, 토는 음양이 다르긴 한데 이 개수가 전부 다 편인인데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이 축은 사유축의 금의 묘지고 진은 신자진의 수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파의 어떤 내부 분열이나 내부 분열, 그 다음에 어떤 깨지는 실금, 금간다. 잘 지내다가 금이 간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정제가 들어왔다는 것은 현실감이 증대되고 목표, 목적이 다양해지고 이것저것 한다는 거죠. 정제가 들어와서 원래 이제 편제를 추구하던 사람이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고요.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자한테는 육신적으로 여자의 모습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제는 배우자궁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자를 대할 때 물론 편제적인 우직한 부인, 와이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여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진에 그죠? 백호를 갖고 있는 백호의 어떤 정제의 기운이 들어오니 새로운 이성 남자한테 결국에는 그게 안정된 모습인 줄 알았더니 내부 분열 깨진다. 그냥 정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편제의 모습으로 돌아선다. 그쵸?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성에 따른 사실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한테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을축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이 정제는 재생 관하니까 내 관성을 생해주는 모습이니까 시모 시어머니 시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시어머니의 어떤 관계가 좀 깨질 수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깨진다는 것은 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이 그 건강이나 활동력이 깨져서 약화될 수도 있다. 그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좀 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것도 우리가 을축일주에서는 살짝 육신적으로 접근해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을축일주는 갑진을 만나서 서로 관대하니까 긍정의 어떤 에너지로 야 우리 해보자. 재성 나 불완전한 사업성 있었는데 너 정제 갖고 있으니 매력 있네. 안에 또 개수 편인이 사회적으로 중기로서 잘 쓰일 수 있겠네 해서 뭔가 긍정의 시너지로 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이제 이것저것 내가 이 밭도 갈고 저 밭도 갈고 이 시장도 가서 장사하고 저 시장도 장사하면은 그게 좀 안정감이 떨어져서 깨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축진파를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을축일주는 성실근면 우직한 모습이고 갑진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지낼 수 있고 잘 지내서 또 을사년도는 사축합으로 을목이 와서 또 관계가 호전돼서 이렇게 좀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위기를 극복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잘 넘길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을사년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는 좀 잘 안 되겠죠. 편제 돈을 추구하니까 그렇죠. 화기운이 있어서 식상생재되면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통에 대해서 식상생재하는 기운을 쓸 수 있고요.
금이 있다 그러면 이 파의 어떤 안정 내부 분열이 났을 때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을목일간 6개 일주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다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주 보는 운세 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기초 공부를 조금 다시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